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이분 모시고 다양하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신 김민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 방금 전에 KBS 라디오 들었는데 이렇게 네. 올라와 주셨습니다. 너무 현안들이 많아서요. 또 시간은 많지 않고 해서 현안 간단하게 위주로 하죠. 예, 네. 짤막짤막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 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뉴스 토마토 보도를 시작으로 해서 JTBC 그리고 또 서울의 소리에 이르기까지 이게 경남 창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용인까지도 실제로 공천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요? 제가 들은 바로는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 이준석 의원 등등과 두루 통하는 여권, 특히 영남 쪽에 있는 상당히 재력 있는 실력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여러 부분에 이렇게 관심과 또 활동을 해온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는 다 본물이 터질 때가 됐고, 그런 것들의 자연스러운 어떤 순리처럼 지금 이제 국면을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를 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이번 과정에서 하나 더 흥미가 보태졌던 것은 다 알고 있던 김건희 여사 문제에다가 이제 그 공천 관련한 사안이 터진 거에다가 이제 이준석 의원까지 사실은 거기 관련된 네. 등장인물로 등장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봤었고요. 이제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짚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아마도 검찰은 이 사안을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 씨 간의 돈거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정리해서 초점을 모아가고 입을 막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 뉴스토마토의 2차 보도 추가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의 그 경악할 만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김영선 의원의 세비가 네. 2분의 1 절반이 본인의 몫이고 여기에서 일전 한 푼 틀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김영선 의원이 상당히 수세적인 태도로 명 대표 왔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눈치 보는 이런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인데요. 이렇게 무슨 소위 정치 컨설턴트에게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건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두 분 사이의 관계는 예. 누가 우위에 있느냐, 누가 어떤 좀 이렇게 그립을 쥐고 있느냐 하는 것은 두 분 사이의 관계이고, 예. 그냥 너무 흥미주의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본질적으로 보면은 공천과 관련된 관계가 있던 것으로 지금 이미 이렇게 추정 내지는 상당히 확인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명태균 씨가 본인이 공천권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그것과 관련된 실제 또는 말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 김영선 의원과의 관계가 정말 그러하다면 그 실질적인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이것이 본질이니까 나온 녹취록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른바 뉴스토마토가 보도했던 명태균 게이트에서 도대체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는 국민의힘의 공관위원도 아닌데 어떻게 사전에 저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김영선 컷오프야 준비해 이런 발언을 했을까 했는데, 어제 서울의 소리 보도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선임행정관의 육성으로 이철규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공천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런 입장이 나온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현에서 무슨 명태균 게이트니 이런 표현은 앞으로 그런 것의 중간 과정에 등장할 인물이 워낙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게이트를 붙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냥 결국은 김건희 게이트죠. 게이트다. 거기가
곧 길이요 진리요 대문이니까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김건희 권력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뭐 지금 나온 것은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철규 의원이 됐건 뭐 누구가 됐건 뭐 제가 듣지 않고 확인하고 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나 실제로 그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관여될 수 있었다 하는 건 뭐 상식적인 추론이겠죠. 그리고 실체일 때고 그러나 여전히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가 뭐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인 직위도 없는데 뭐 그럴 수 있는가? 그건 뭐 이미 국민들이 다 아는 마포대교에서 확인된 대통령 아닙니까? 마포대교. 예. 마포대교에서 확인된 대통령이다. 예.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정부 처음 시작할 때 진짜 꿈이 뭘까 이런 얘기를 생각하면서 아마 에바 페론 코스를 생각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다음 또는 다다음 정도의 권력 창출을 직접 하는 것까지를 생각한 예. 이런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그것이 본인이 뭐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정 운영을 이렇게 실제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잘 챙기면서 본인 나름대로는 인사도 챙기고 이렇게 해온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지금은 더 확인이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그렇게 대통령 부인이었다가 그다음에 권력으로 실제로 등장하는 코스를 아마 기대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예. 그것은 그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나온 과정으로 보면은 뭐 그 이상인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실제로 지금 지지율이 최악인 상태이고요.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마저도 오늘 아침 사설을 통해서 지지율이 바닥인데 유난 갈등할 때냐 이제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지율이 하락하고 뭔가 탈출구가 없을 때 선택해 봄직한 이상한 카드 중에 하나가 계엄 아니냐라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도 있는데 일명 서울의 봄 4법을 지난 20일 발의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사실 이 계엄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첫 제보를 받으셨고 이것은 2016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민주당 안에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나 위중하게 보고 있고 어느 단계로 대응하시려고 계획 중에 있으십니까? 우선 그 전에 네. 그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김건희 문제를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넘어가면서 이제 왔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조금 좀 절제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절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윤한 갈등을 조금 다 이렇게 덮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를 들어 조중동의 기대는 좀 안타깝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제가 것이다. 이미 지난 추석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한동훈 대표는 안 될 줄 알고 그냥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말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별화를 할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그 말을 안 들을 것이고 김건희 여사는 절제하지 않을 것이고 네. 그래서 그 권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파국이. 그래서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이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또 중앙일보라든가 다른 어떤 보수지에서 이걸 좀 덮어서 어떻게 전국을 해결해 보고 싶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우선 첫째로. 두 번째로 계엄과 관련해서는 이 상황에서 99%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권 교체가 결국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 당장 이재명 대표와 차이가 덜 나는 한동훈 오세훈이 20%, 차이가 좀 더 나는 나머지 후보들은 30%의 차이가 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대로 가면 언제냐만 남아있지 정권 교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피의자 공동체 아닙니까? 윤석열, 김건희, 네. 김용현 이런 분들이 그 피의자 공동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방식 중에 계엄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미 존재했었고 또 대통령의
말 자체가 테러에 해당하는 상황에서의 개인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도 저는 당연히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민주당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계엄과 테러를 반드시 예방하고 무산해야 한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그리고 저를 포함한 지도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그 실제로 김용현 장관도 그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서 본인이 나서서 먼저 계엄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당연하겠죠. 예. 본인은 이제 그 양반이 충안파도 아니고 지금 충안파한테 밀려서 장관에서 빠지는데 예. 아마 안보실장도 그렇게 오래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그 아예 내친 김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잘 빠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본인이 당장 신원식 이번에 장관이요? 신원식 실장? 네, 신원식. 예. 그러니까 우선 신원식부터 말씀드리면 예. 신원식 장관, 그러니까 지금 실장은 예. 당연히 충안파의 불법 비밀 회동 자체를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영현 현 장관 네. 얘기는 그럼 그거 불법 비밀 위반 모임을 주도한 사람이 안 한다고 하지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하겠다고 얘기하는 바보는 없다. 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예.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김영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밀 모임을 우리가 딱 확인하고 물었을 때 네.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언제라는 거를 아직까지도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뭘 들켰는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네. 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여튼 그 부분은 굉장히 그 중요한 팩트를 민주당에서 체크해서 확인했고 그 문제가 확산이 되니까 본인들도 좀 주춤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예방 주사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주춤만 하지 예. 의도가 있는 뭐 도둑질을 경고했다고 해서 도둑의 의사를 완전히 거둬들였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둑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 정도로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 하기 위해서 네. 법도 만들고 그리고 그 중에 실무 핵심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명확한 군기 위반 보고 누락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해임시켜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고 예. 해임시킬 겁니다. 저희가 어떤 수를 써서든. 세임시킬 거다. 네. 예. 그리고 법적으로는 대통령부터 다 막 펄쩍 뛰면서 계엄 안 하겠다고 하고 예. 계엄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국회의원이 법만 요구하면은 다 해제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소용이냐. 하니까 실제로 그 말에 맞도록 딱 맞춰서 법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네. 뭐 과도한 법을 낸 것도 예. 아니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국회의원이 과반 요구하면은 해제될 수 있게 사전사후에 동의 요건을 넣고 네. 그런 데 있어서 법적인 미비점이든 현행법 규정에 대해서 보완했고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말이 계엄이지 사실상 쿠데타였던 이런 행위에서 피해를 본 군인이나 민간에 대한 우리가 서울의 봄 영화에서 예. 본 김호랑 같은 예. 경우 있잖아요. 그런 배보상 조치를 취했고 굉장히 정상적인 예. 조치를 한 겁니다. 제가 헌법학자들하고도 쭉 논의를 했는데 원래 87년 개헌할 때 당연히 다 다뤘어야 될 여러 가지 부수적인 네, 네. 관련성들인데 그때 바빠서 미처 못 다룬 것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헌법학자들의 판단도 저희가 감안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이 법은 언제 통과가 됩니까? 말대로 정상적이라면은 대통령도 그다음에 당장 국방위원회의 현재 여당 예. 위원장인데요. 예.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고 본인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야 자기들이 되겠죠. 해야 될 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결백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당연히 방해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에 하나 방해를 한다면은 네. 법 통과 두 가지 지금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데 법 통과의 시간을 잡아먹을 수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통과가 만약에 여당 국방위원들이나 국방위원장이 반대하고 방해를 해서 통과가 늦어지면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 되니까 6개월 정도 걸릴 것이고 네. 통과가 된 이후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이제 또 예, 그것이 하세월 이제 두 개의 예. 걸림돌이 있을 수 예. 있는데요. 저는 결국 거부권 행사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 법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여당의 국방위원들이 반대한다. 글쎄, 그게 뭐 정치가 그렇게 자기들의 잔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만약 통과된 이후에
지금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라고 했던 총리나 국방부 장관이 이런 너무 상식적인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건의한다. 저는 그 순간 그분들 다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아니 봅니까? 계엄을 안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계엄을 정상적으로 막는 법에 대해서 거부하자고 하면 그 사람들의 노골적인 의지가 뭡니까? 계엄하자는 것 하겠다는 아닙니까? 거니냐. 예. 그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죠. 상응하는 조치가 총리나 국방장관은 해임 건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탄핵을 또 하게 됩니까? 뭐 가상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요.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는데 반국가 세력이 도대체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누구냐? 뭐 민주당은 아니라고 대통령실은 주장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김태효 안보실. 근데 우선 하나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더군요. 네. 저 공식 의전에서 쓱 둘러본 다음에 국회에 대한 경례를 그러니까요. 작심하고 전 세계 앞에서 안 한 김태효 씨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조선을 침략했던 외놈의 후예가 아니면은 매국노 밀정인 것 같다. 예. 그동안의 국민의 저 판단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전형적인 반국가 세력이죠. 태극기 모독이기 때문에. 태극기 그래서 모독. 예. 그 이번에 서울의 봄 팀에 들어있고 저희 당 상황실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는 박선원 의원이 네. 정확한 제목은 제가 지금 대략 이런 것입니다. 태극기 모독 반국가 세력 또는 핵심 김태효 즉각 파면에 대한 동의안을 어제부터 의원들 사이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예. 낼 것이 동의하고 있고요. 즉각 파면. 즉각 파면 안 하면 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국회에 대한 경례가 중요하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김태효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공직을 수행하는 당시에 일본에서 어떤 상을 받아서 문제가 과거에 됐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일본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을 가진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외놈의 후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정신적으로든 어떤 뭐 정서적으로든 뿌리에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태극기에 대한 국회에 대한 경례를 스킵했기 때문에 뭐 그런 반국가 세력부터 하나씩.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권력에서 물러나기 전에 우선 정리돼야 될 1, 2번이 김태효 씨하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둘이다. 둘은 반드시 정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태효 차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두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면 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어제 MBC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윤석열 정부가 쿠데타적 계엄 혹은 테러의 유혹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가능성도 그건 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대통령이 그러한 본인 스스로 거의 나치 수준의 언어 테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국민들에게. 스스로. 그럼요. 예. 뭐 반국가 세력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예.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예. 경우에 따라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걸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바꾸기도 하고 그게 그 얘기거든요. 그 이명박 정권 때 했던 것이고 그때 국정원이 공작을 하면서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워딩을 썼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국민, 민간인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척결 대상, 처단 대상으로 삼는 논리이기 때문에 테러죠. 대국민 테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앞장서서 테러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최근에 극우 유튜버들의 그 유튜브 댓글창에는 야 계엄해버려라. 저놈들 다 때려잡아라.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거든요. 계엄해라. 네, 그럼요. 세상에. 그래서 그건 대통령이 조장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에서 계엄에 대한 유혹, 테러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자연스럽다고 보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이미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그것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또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테러 가능성을 몇 %나 보세요? 그런 건 뭐 알수 퍼센트로 없는 얘기할 일은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대응하는 것이죠. 예. 계엄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의원님. 예, 총칼로 국민들을 위협할 수 있는 사실상 내전적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건데 윤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나 감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국민을 볼모로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행동을 설마 할까요? 본인들이 망명을 하거나 지금
저 스페이스X 이런 걸 타고 우주로 가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결국 될 거기 때문에 예. 이미 지금 민주주의는 이 이상 더 파괴하는 것이 가능할까 싶은 대로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계엄에 대한 양상도 만약 한다 해도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방식일 수도 있고 또 이준석 의원 같은 부분이 잘 이해를 못해서 자기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 정말 이해를 못해서인지 아니면 그런 이슈를 좀 덮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가령 어떤 상황이 되면은 국회의장단만 뭐 사회를 못 보게 해도 네. 그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저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한 도둑을 10 경찰이 못 잡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17년 계엄 문건에 여러 가지 나쁜 꾀를 썼던 것이 다 드러나 있던 것처럼 그거를 실제로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세력의 실무에서는 온갖 꾀를 다 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최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라고 주장해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도 의원님 입장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임 실장의 얘기가 뭐 크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반국가론 그것이 이제 문제의 근원이고 그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한 시기에 네. 문제 지적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되고 남북 간의 토론도 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남북 간의 적대적 관계로부터 평화적 관계로 전환하고 복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 또 그것과는 별도로 남북이 계속 남북 기본 합의서 등에서 정리되어 온 통일을 지향하는 어떤 특수관계 현실적으로는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긴 장기 구조 관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네. 또 임종석 실장이 뭐 최근에 문제 제기한 그냥 아예 두 국가로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죠. 임종석 실장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얘기한 것에 차이가 있다면 차이가 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두 국가론을 얘기한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현 시점의 두 국가론은 틀렸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기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선대 유지와도 맞지 않고 네. 남북 간의 합의와도 맞지 않고 합리성도 떨어지는 그리고 정세 분석에 있어서도 그다지 옳지 않은 그런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동체 통일이 방안. 통일 문제에 대한 3단계 방안을 제시했던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난 그 전후의 시기에도 사적으로 실제로 남북이 통일 문제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뭐 3, 40년, 50년 정도의 장기 공존 이후다 이렇게 누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통일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통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유엔의 두 국가로 들어가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남북에 흩어져 있는 아주 하나의 예로 여러 사람들을 갑자기 서로 외국인들로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10월 재보선 네.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특히 조국혁신당하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이제 동네 선거, 상한물 뭐 이런 등등의 표현 관련해서 조국 대표 어제 저희 프로그램 오셨는데 오히려 경쟁이 그런 문제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조 그러니까 호남에선 대표께서 경쟁하고 아직 영남에선-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예. 뭐 경쟁을 뭐라고 한 바가 없습니다. 경쟁은 자유고 또 경쟁을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네. 근데 이제 호남에서 예를 들어 경쟁을 용인할지언정 갈등하고 분열하라고 또는 네거티브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첫째로는 지금 정권 교체가 제일 중요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새빙선을 자처하면서 비례 국회의원 집단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숨가쁠 정도의 현안이 있을 때 네. 조국 혁신당이 어디에 있어야 맞겠습니까? 국회와 용산 앞에 전선에 최전선에 있는 것이 국민이 부여한
그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방의원을 폄훼할 이유도 없고 네. 뭐 지역 선거라는 게 동네 선거인데 그걸 폄훼할 이유도 없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 국면에 지방의원도 아닌데 동네 선거에 올인하는 게 맞냐라는 지적을 한 것이고요. 굳이 말씀드리면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부산의 단일화를 이야기하면서 단일화의 대상인 우리 후보에 대해서 어차피 안 될 후보다라고 디스를 먼저 하신 것도 조국 혁신당의 조 대표시고 저희 당에서 문제가 있어서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던 후보가 나가자마자 그쪽에 후보로 된 게 한 징계 것도- 검토하던 후보. 네, 한 것도 영광에서 그렇게 한 것도 조국 혁신당이고 민주당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우리는 뭐 사실상 하나의 당이 되고 통합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인물이라고 공개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도 조국 혁신당이고 그리고 이 중요한 시기에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에 빠진 것도 그것도 조국 혁신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거창한 무슨 뭐 양당 간의 경쟁의 문제라고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네. 심플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부산 김경지 후보에 대해서는 조 대표가 사과하고 그다음에 단일화 얘기든 뭐든 하는 것이 좋고 네. 특검법 불참에 대해서는 그냥 당 전체가 저는 사과를 머리 숙이고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문제시 삼는 것은 어떻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의식을 못 느끼는가. 어떻게 당이 그럴 수 있지? 더구나 조국 혁신당 정도 되는 당이. 예. 그리고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한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호남에서의 경쟁 문제로 환치하면서 사과를 피할 수 있지? 저는 그것은 감각마비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예. 정의당보다 더 어렵게 될 겁니다. 조국 근본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이 앞으로 임시적인 이런 비례 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다가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함께 하고 그 이후에 그 현장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대로 민주당과 큰 하나의 통합 정당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정의당이나 진보당 같은 형태로 독자 정당으로 와서 독자 지방선거 독자 대선을 치르고 그 이후에도 독자 정당으로 다른 민주당과 다른 결의 진보 정당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사실은 이 문제가 당내에서 정리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가 정리 안 되면 끊임없이 부딪힐 문제인데 네. 적어도 국민에게 약속한 것은 이 국면에는 지민비조하고 비례정당으로서 쇄빙선이 되겠다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고 향후 문제는 알아서 잘 토론하시면 된다. 그런데 적어도 이번 국면에 먼저 네거티브하고 먼저 대국민 어떤 의무를 저버린 것은 조국 혁신당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 전체가 특검법 불참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것이 맞고 부산 김경지 후보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사과하시는 것이 맞다. 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본인들이 하는 것은 비판이고 제가 하는 것은 비방이다. 본인들이 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고 저희가 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은 분열이다. 그런 것은 공정하지 않죠. 그리고 저희가 문자 그대로 정권 교체를 지향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저희가 정의당과 필요할 때 같이 하고 따를 때는 또 경쟁하거나 서로 차별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당도 이제 선택을 해야죠.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닐 건지 이건 선택은 그쪽에서 하실 일이고 저희는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기보다는 문제를 제기하신 것 또 저희들이 볼 때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답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국 혁신당에 단 한 명 당직자도 의원이 10명이 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다 정리하고 표결에 참여합시다라는 얘기를 한 사람이 없고 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건 우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지 저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상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한 겁니다. 상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인물보다는 훨씬 저는 완화된 표현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더 세게 비판하실 수 있었는데 완화해서 네, 표현하신 적어도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예. 이 국면에 앞으로 이제 본물 터지듯이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의결에 대단히 죄송하지만 한 지역의 보궐선거 때문에 불참하거나 또는 아주 중요한 전장터가 될 국정감사에 여기에 당 지도부들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들이 국정감사 때 선거판에 가 있거나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정도 되면 국민들의 채찍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그렇지 않게 그래서 그냥 미리미리 선거운동 하시는 것은 좋대. 적어도 지금부터 있을 수 있는 중요한 표결이라든가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그 기간 동안에는 국회에 전념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끝으로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부산과 인천 강화에서 조국혁신당의 사과가 없는 가운데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되기는. 그건 뭐 사과를 하고 말고는 예의의 문제이고 예. 사과를 안 하더라도 예. 그래도 또 단일화는 되겠죠. 예. 인천 그리고 강화에서 그것은 1대1 구도 인천 강화는 이미 1대1 구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부산에서도 예. 김경지 후보와 민주당의 경쟁력이 결국은 더 높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는 조국 혁신당이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전통적인 경쟁력 단일화 방식이건 아니면 막판의 후보 사퇴 방식이건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 원래 8시 55분까지 약속했는데 죄송합니다. 9시 1분 약속 시간까지 늦어서 네, 인터뷰해 네. 주셨습니다. 막판에 조국혁신당 네.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